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행주에 대해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안정성 측면에서 은행주를 투자해도 안전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 논퍼포밍 론을 근거로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었죠. 이번 시간에는 순이자 마진과 단기 순이익을 살펴보고 수익성 측면에서 은행주를 투자해도 괜찮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순이자 마진입니다. 감소했죠. 순이자 마진은 예대 마진, 즉 대출이자 수익 빼기 소비자에게 지급한 예금이자에서 은행이 자산을 운용해낸 이익을 더한 것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예대 마진이 낮아져 순이자 마진도 같이 낮아집니다. 관련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저금리로 은행 수익성에 빨간불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하면서 은행권의 수익성의 적신호가 커졌다며 각 은행의 순이익은 순이자 마진 하락으로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준금리는 지난 5월 28일 0.25%포인트 인하해서 0.5%입니다. 사상 처음 0%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지 불과 2개월 만에 추가 인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중은행의 순이자 마진 추이를 보면 2018년 3월 1.63%에서 꾸준히 하락해 2019년 12월에는 1.39%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다행히도 1.39%까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은 1.46%로 예상보다는 높았지만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동남아 국가은행들의 부실 채권 비중이 한국보다 높다고 했었죠. 이 나라들의 순이자 마진은 2.9%에서 4.8%까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부실 채권이 높으니 이 채권에서 나오는 높은 이자로 순이자 마진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저축은행을 봐도 제1금융권과 비교해서 순이자 마진이 높습니다. 투자자는 평소 합리적인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순이자 마진이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걸까? 라는 질문 같은 거 말이죠. 두 번째로 순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은행들의 2020년 예상 단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약 1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시는 차트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의 3대 은행 단기 순이익 추이입니다. 꾸준하죠. 올해는 2019년 대비해서 3대 은행 모두 단기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3대 은행의 순이익 합은 어떻게 되는지 스택 차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전년보다 감소합니다. 그러면 올해 1분기 실적은 어떠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KB금융입니다. 2019년 1분기보다 순이익이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중간 즈음, 기타 영업손익 증가가 눈에 띕니다. 기타 영업손익 궁금하죠? 이럴 땐 주석을 참고하면 됩니다. 주석에서는 종속기업 투자 배당금 수익으로 설명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도 보니 마찬가지였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배당 수익으로 인해 증가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은 돈 버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줄어들면 저걸로 메꾸고 뭐 이런 거 말이죠. 상장 은행주를 비교해 볼게요. 시가총액이 순이익 대비 굉장히 낮죠. 시총 탑10에 은행주는 없지만 순이익 탑10에는 신한, KB, 하나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까지 4개 회사가 들어갑니다. 순이익은 높은데 시총이 낮으니 당연히 PER이 낮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는데 은행들은 뭐 딱히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촉매제가 없다는 것을 투자자가 잘 아는 것입니다. 사실 은행주는 주가 상승보다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당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순이익이 감소되면 배당금이 줄어들지 한번 상식적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배당 성향입니다.
배당 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인데 배당금으로 20억 원이 지급됐다면 배당 성향은 20%입니다.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각 회사의 배당 성향은 KB금융 26, 신한지주 25.97, 하나금융지주 25.78%입니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3개사 공이 배당 성향이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시가 배당률을 볼까요? 시가 배당률은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것이죠. 배당 성향이 높아지니 시가에 큰 변동이 없는 한 시가 배당률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KB금융 4.64, 신한지주 4.27, 하나금융지주 5.69%입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0%대인 걸 감안하면 엄청 높은 겁니다. 참고로 싱가포르의 3대 은행 배당률은 이보다도 더 높습니다. 순이익이 감소하면 배당금이 줄어들까요? 배당 성향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해서 예상해 보겠습니다. 배당 성향은 배당금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배당 성향이 그대로이고 단기 순이익이 줄어드니 배당금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시가 배당률은 배당금을 배당일 주가로 나눈 값입니다. 배당금은 줄어들었는데 요새처럼 주가가 연일 올라가면 시가 배당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배당 성향을 높이면 단기 순이익이 줄어도 배당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배당 성향을 높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눈치를 주죠.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웬만하면 배당하지 말고 직원들을 위해 쓰라고 하면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국가에서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죠. 두 편의 영상에서 버핏과 반대로 은행주를 사는 개미들, 이번엔 괜찮을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부실 채권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고 부실 채권 이상으로 대손 충당금을 쌓아놨습니다. 갑자기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일반 상업은행에게 드라마틱한 성장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각종 규제로 혁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딱히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주수입은 결국 순이자 마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순이자 마진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연간 순이익 감소가 확정적이고 이에 따라 배당 규모 축소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